저번 시간까지 이제 1차 부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2차 부등식은 부등식 부등호가 나와 있고 2차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하겠지. 뭐 2차 부등식 푸는 형태는 나는 얘를 2차 함수와 연관지어서 항상 설명을 해줄 거거든. 뭐 어렵진 않을 거야. 항상 2차 함수를 그려서 생각을 해주면 편해. 무슨 말이냐면 일단 2차 함수 형태를 먼저 나타내주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처럼 2차식 형태와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처럼 부등호로 나타내 있는 이 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나타내네. 그럼 결론 이 부등식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 부등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겠지. 그러면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를 나타낼 거야. 그러면 나는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부등식을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 그래프로 생각을 해볼게. 이때의 경우는 뭐 a가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먼저 줘놓고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그럼 우리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가 되겠지. 맞니? 그리고 여기 이거를 x축과 만나는 점,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이걸 방정식이라 생각했을 때 두 근이 되는 거지. 맞지? 이 참수와 상관했을 때 그럼 얘를 알파와 베타라고 놨을 때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를 물어봤어 혹시. 그럼 여기 이 함수식에서 얘가 이제 x축이야. 그럼 0보다 큰 범위는 어디가 되겠어? 그치?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겠어. 그럼 얘를 범위로 나타내면 x가 알파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 그럼 얘가 혹시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나타내시오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어디를 색칠해 주는 거겠어? 당연히 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색칠해 주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또 식으로 나타내면 뭐겠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그렸을 때 0보다 큰 범위는 0보다 이 작은 범위와 0보다 큰 범위는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 그래서 얘를 외우기 쉽게 불러주려고 얘는 이 0보다 작은 범위는 사이범위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모이는 범위지. 그래서 얘를 사이범위라고 쉽게 불러. 그럼 얘 같은 경우 이 0보다 큰 범위 같은 경우는 알파와 베타가 수직선에 나타내면 어떤 범위야? 양쪽으로 찢어지는 범위. 이렇게 쉽게 외워줘.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라고 나타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라고 나오면 항상 그냥 방정식을 풀어줘. 방정식을 풀어준 다음에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찢어지는 범위, 0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사이 범위. 이렇게 풀어주는 게 2차 부등식의 내용의 다야 사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지.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작다. 이거를 푸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얘의 2차 방정식을 먼저 풀어줘. 그러면 x 빼기 3, x 더하기 1은 0에서 근이 빼기 1과 3이 나오겠지. 그럼 0과
0보다 작대. 그러면 사이 범위야, 찢어지는 범위야? 사이 범위. 그래서 빼기 1보다는 3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이 0보다 작다.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럼 이렇게 앞에 음수가 나와 있을 때는 항상 양수로 그냥 먼저 바꿔주고 시작을 해. 그럼 얘를 양수로 바꿔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은 0보다 크다가 됐지.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줘 보자. 그러면 x 빼기 3, x 더하기 2는 0. 근이 빼기 2와 3이 나왔지. 근데 0보다 크대. 그러면 사이 범위야, 찢어지는 범위야? 찢어지는 범위. 그래서 빼기 2가 3이 이렇게 있으면 찢어지는 범위니까 x가 빼기 2보다 작고 x가 3보다는 크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이 풀리게 되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의 형태야. 그럼 뭐 특별한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겠지. 이제 그 특별한 경우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지. 그럼 특별한 경우가 무슨 경우냐? 2차 함수에서도 가장 특별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래프가 이거였지. 또 어떻게 그려질 수가 있었지? x축에 접하게끔도 그려질 수 있었지. 맞아. 그럼 얘가 또 마찬가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여기 근을 뭐 알파라고 해보자.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다가 나올 수도 있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수도 있고 0보다 작다가 나올 수 있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보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단 얘의 판별식은 어떤 형태란 말이야?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 그리고 완전 제곱식 형태란 얘기겠네. 그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겠지. 그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래.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제 0보다 큰 범위는 어디겠어? 전부 다. 알파는 아니겠지. 알파일 땐 뭐야? 0이니까. 그래서 이때 그는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0도 포함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있어. 그럼 이때는 뭐가 될까? 그렇지. 모든 실수가 되겠지. 0보다 작다가 들어있어. 0보다 작은 데 있어? 없지. 그러면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렇지. x는 알파. 오케이. 좀 있어. 이런 특별한 그래프가 그려질 때의 근. 알겠니? 그럼 이제 또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어? x축에 그렇지. 만나지 않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이때도 마찬가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이때는 판별식 d가 어떻게 됐다란 얘기야? 0보다 작다란 얘기겠지. 그럼 이때 0보다 큰 범위는? 그치. 모든 실수가 되겠지. 이때 0보다 크거나 작은 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든 실수가 되겠지. 0보다 작은 데는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은 그치 똑같이 해가 없다가 되겠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사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만 그려줄 줄 알면 나는 근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항상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
이렇게 이게 익숙해지면 바로 근을 구할 수 있긴 한데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그래서 한번 이제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 봅시다. 잠시만. 여기서 보면 필수 예제 11번을 보면 y는 fx와 gx가 그 그래프, 지금 그래프가 주어졌네. 1번하고 fx와 gx보다 큰 범위를 구하래. 그럼 이제 fx와 gx,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이고 이렇게인 거고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4 여기가 3.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야. fx가 gx 그리고 얘가 gx인 거고 얘가 fx인 거겠지. fx가 gx보다 큰 걸 물어봤어. 큰 값을 구하래. 그럼 그 말은 fx가 gx보다 크다는 게 더 무슨 말이야? 더 위에 있는 값을 물어본다는 거야. y 값이 더 크다. 더 위에 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위에 있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어디가 되겠어? gx가 이거야. fx보다 위에 있는 점은 여기. 이 부분이 되겠어? 그럼 몇부터 몇까지가 되겠어? 0부터 3까지가 되겠지. 이렇게. 두 번째 문제야. fx 곱하기 gx가 양수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둘 다 0보다 클 때. 그렇지. 두 개의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지. 0보다 클 때도 있지만 두 개의 부호가 두 개를 다 음수일 때도 있겠지. 물론 뭐 이 그래프에서 둘 다 음수일 때는 없는 것 같네. 그럼 둘 다 양수일 때를 한번 찾아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씩 따라가 봐. 얘 그냥 gx 그래프를 따라가 볼게. 얘 계속 음수인데 fx도 음수야. 계속 음수지. 근데 gx 어디서 이제 fx가 양수가 돼? 2에서. 그지? 2에서 둘 다 이제 양수가 되지. 그리고 쭉 양수가 되다가 fx는 계속 양수인데 gx가 음수가 되는 이 시점 4까지 두 개가 계속 양수겠지. 그럼 얘는 2부터 x가 4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찾는 거는 뭐 fx가 gx보다 크다 이거는 더 위쪽에 있다라는 뜻이고, 곱했을 때 양수다는 두 개의 부호가 같다. 그럼 곱했을 때 음수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2번이야.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5를 구하래. 그럼 얘를 넘겨보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네. 오케이. 그럼 얘 연립방정 그냥 2차 방정식을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x 빼기 3 x 더하기 2는 0보다 크다. 그러면 x는 빼기가 나오고 x는 3이 나오지. 근데 0보다 커. 그럼 사이 범위야? 찢어지는 범위야? 찢어지는 범위. 그럼 답은 x가 빼기보다 작고 x가 3보다 크다. 오케이. 두 번째야. 빼기 x제곱 더하기 16x 마이너스 64가 0보다 작대. 그럼 얘 최고차의 수는 항상 양수로 있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했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64가 0보다 크다. 맞니? 그럼 얘 x 마이너스 8의 제곱이 0보다 크다야. 오, 완전 제곱식이네. 맞지? 그럼 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까? 맞아. 근데 0보다 지금 큰 데를 물어봤어.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 8을 제외하면. 그렇지. x는 8인 모든 실수가 되겠지.
오케이. 3번이야. 5x가 x제곱 더하기 9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겠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9가 0보다 작대. 그럼 얘 근을 구하려고 봤더니 판별식 t가 0보다 작네. 그럼 얘 그래프를 생각해 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돼. 맞아? 그럼 얘 0보다 작은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해가? 그렇지. 오케이.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부등식이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1이야. 1차 부등식에서도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했던 거 기억나지? 걔 어떻게 썼지? 범위를 나눠서 하나씩 했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범위를 나눠서 하나씩 해주면 돼.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빼기 3x 더하기 3이 되겠지. 그럼 얘 정리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보다 작다. 그럼 얘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야. 그럼 얘 빼기 3하고 2야. 근데 0보다 작네. 그러면 사이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빼기 3하고 2 이런 범위가 되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에 주어졌던 범위가 뭐였어? 1보다 작다 했지. 그래서 이게 들어와줘야 돼. 그럼 이 1번 범위에서 최종 범위는 뭐가 돼? 빼기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오케이.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3x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다.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0하고 5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추가가 돼 있지. 그러면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맞니? 그럼 얘 두 범위를 이어주면 답은 빼기 3부터 x가 뭐가 되겠어? 5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절대값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범위에 따라서 식을 나눠주면 됐어. 2번이야.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더하기 3은 0보다 작네. 그럼 얘도 절대값이 되는 얘 0에 따라서 기준에 나눠서 범위를 나눠줘야겠네.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0보다 작다야. 그러면 x 더하기 3 x 더하기 1은 0보다 작다겠지. 그러면 빼기 3 빼기 1 그리고 0보다 작다 다 들어가니까 얘는 이 범위가 다 들어오겠네. 맞아. 그리고 두 번째 범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1, 3, 0 또 다 들어오겠지. 그러면 얘 범위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답을 쓸 때는 빼기 3보다 크고 빼기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13번에 3번은 2번이랑 똑같은 유형이니까 얘는 그냥 넘어갈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의 활용이야. 여기 이 도형.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길을 만들어서 남은 정원의 넓이가 200이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대. 그럼 이렇게 만든 거 이 길을 제외하고 남은 도형이 200이 색칠한 부분이 2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라 했지? 이 길을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라고 했지. 그러면 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밀리겠지. 그러면 이 길의 폭을 x라고 놓는다라고 하면 여기의 길이는 몇이 되겠어? 20-x가 되겠지. 여기는 30-x가 되겠지. 그럼 정원의 넓이는 여기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의 넓이가 몇 이상이 돼야 된대? 200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러면 얘가 200이다를 풀어주면 되겠지. 얘를 전개해 줄게. x의 제곱 마이너스 50x 더하기 600은 200이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0x 더하기 400은 0보다 크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40은 0보다 크다겠지. 그럼 10하고 40이야. 근데 0보다 크네. 그러면 찢어지는 범위지. 0보다 크니까. 그러면 x가 10보다 작거나 x가 40보다 크다야. 근데 얘 길이가 30인데 40보다 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그럼 얘의 범위만 해당하겠지. 그럼 최대 폭은 몇 cm일까? 10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아까 그 2차 방정식을 배웠을 때도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배웠는데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우스가 포함된 부등식이 나오네. 근데 얘 가우스를 포함한 부등식에서는 유형이 딱 한 가지야. 가우스 x를 치환하는 거. 보자. 3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다.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가우스에서 나오는 부등식은 딱 이 유형 하나야. 모든 x에 가우스가 쳐져 있는 거. 그럼 이때는 이 가우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t 빼기 10은 0보다 작지. 그리고 이제 얘를 풀어줘. 그러면 3t 플러스 5 t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지. 그럼 얘는 빼기 3분의 5 t 2가 될 거야. 맞지? 그럼 가우스 x는 정수밖에 안 되지. t는. 그지? 그럼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t는 빼기 1, 0, 1 뿐이 뭐다? 그러면 이 t값, 이 올 수 있는 t는 딱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빼기 1, 0, 1이 올 수 있는 범위를 구해주는 거야. 그럼 이 빼기 1이 올 수 있는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야? 빼기 1부터 x가 0까지. 0이 올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x가 1까지. 그리고 1이 올 수 있는 범위는 2까지. 그래서 얘를 종합해주는 범위가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 치환해줘서 푼 다음에 t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t는 항상 정수라는 거야. 그래서 t가 될 수 있는 정수들을 적어준 다음에 그 t가 되는 정수들이 나올 수 있는 범위들을 찾아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을 거야. 예를 들어서 범위가 2차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얘로 가지고 우리 2차 부등식 만들 수 있어? 범위가 2차 부등식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부등식의 범위가 이거래. 그러면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랑 뭐란 얘기야? 알파랑 베타란 얘기겠지. 그럼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지 우리. 어떻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근데 사이 범위네. 그럼 0보다 작다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럼 범위가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얘에 관한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보시오 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건 또 알고 있네. 2차 방정식 만들어 보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라는 건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범위가 찢어지는 범위네. 그러면 0보다 크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을 만들어주는 과정. 오케이. 조심해야 될 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란 조건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 무조건 사이범위라고 해서 0보다 작다라고 항상 생각해주면 안 돼. 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최고차의 개수가 명시되지 않았으면 그거 항상 짚고 넘어가줘야 돼. 그러면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이거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왔어. 얘는 좀 중요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어.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항상 성립할까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대. 그럼 나는 얘를 함수로 생각을 해볼 거야. 0보다 크대. 그러면 x축을 먼저 그려. 이렇게. 그러면 2차 함수의 모든 계형이 밑으로 내려오면 돼, 안 돼? 그럼 위에만 있어야 된댔지. 위에만 있어야 되지. 그러면 a는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양수. 그렇지. 위로 볼록이면 내려오는 부분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어야겠지. 그리고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냐 여기 만나버려. 만나면 이 밑에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지. 밑에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면 0보다 크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안 되겠지. 그럼 그래프의 계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 a가 0보다 크고 x축과 만나지 않아.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만약에 여기에 는이 붙었어. 그럼 어떤 조건이 또 이제 어떻게 될까? 판별식이 0보다 그치. 작거나.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0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또 보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아. 근데 얘가 또 항상 성립한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은 게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얘 x축을 기준으로 밑에 모든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말이겠지. 그러면 a는 그지 그래프의 계형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a가 음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는이 붙으면 마찬가지로 는이 붙겠지. 그럼 얘 응용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있는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인데 해가 없을 때는 어떤 조건이 붙을까? a가 0보다 작. 그치. 그냥 얘 조건이 1로 오는 거겠지. 그리고 얘 조건이 1로 오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대. 얘가 해를 가질 때 조건을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a를 x축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넘어온 부분이 있다란 얘기지. 해를 갖는데 조금이라도 있다란 얘기겠지. 그럼 a부터 생각을 해보자. a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
상관. 그렇지. A는 상관없지. A가 양수면 판별식이 뭐 어떻게 되든 무조건 해를 갖지. 왜냐? 꼭지점이 여기 있어도 이렇게 쭉 올라갈 거니까. 맞아. 그래서 A가 0이면 항상 해를 갖겠지. A가 0이야. A가 0보다 작아.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겠지.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그렇지. 작거나.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때 조건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오케이. 얘를 단순히 외우는 것도 좋은데 그래프로 생각을 하는 게 나는 편하더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를 문제로 한번 봐보자. 2차 부등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대. 근데 얘의 근이 빼기 3보다 크고 4래. 근데 이때의 근이 이거일 때 ax의 제곱 빼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해를 구하래. 오케이.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뭐랑 얘기야? 빼기 3이랑 4란 얘기겠지. 맞아? 그럼 얘 방정식 한번 세워보자. 최고차의 개수 a 그대로 놔둬야겠지? a 그대로 놔두고 x 더하기 3, x 빼기 4가 0보다 크다. 그럼 얘 전개해보자. a x의 제곱 빼기 x 빼기 1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x의 제곱 빼기 ax 마이너스 12a가 0보다 크다야. 근데 보자. 분명히 0보다 크다였지. 근데 무슨 범위가 나왔어? 그럼 a가 최고차의 개수가 그렇지, 음수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a, b, c가 이거에서 그러면 a가 a고 b가 얘가 b고 얘가 c란 얘기겠지. 그럼 이제 이대로 넣어보자. ax의 제곱 더하기 ax 빼기 12a가 0보다 커. 맞지? 그럼 이제 a를 나눠줄게.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0이야. 근데 a가 뭐라 했지? 음수라 했지.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그치. 그럼 얘 근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빼기 4, x 3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최고차의 개수 부호를 잘 봐줘야 돼. 이렇게 a가 분명히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사이 범위로 나왔으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는 그런 뜻이니까.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 더하기 2의 x제곱 빼기 2 a 더하기 2에 x 더하기 4가 0이 성립한대. 이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대.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 맞니?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a 더하기 2가 양수.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해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위는 뭐가 나오겠어? a가 빼기 2보다 작다. 그럼 이제 판별식 d를 써볼게. 그러면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a 더하기 2.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 a 더하기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2다. 그럼 두 개 공통 범위는 지금 빼기 2보다 크다,
이거니까 그냥 얘가 되겠네. 얘 그대로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얘가 0이 될 때도 생각을 해줘야 돼. 보면 얘도 0이 될 때도 생각을 해줘야 돼. 지금 200 넘겨보면 지금 실수예제 16번과 216번 16번과 여기 이 256번 차이를 볼게. 필수예제 16번 같은 경우는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왔지. 그리고 256번은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러면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의 차이는 부등식이야. 부등호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2차 부등식이야. 2차식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이 2차식이 없어져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0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A가 빼기 2일 때도 생각을 해볼게. A가 빼기 2면 0, 0, 4는 0보다 크지. 그럼 얘 성립해? 그럼 마치 A는 빼기 2일 때도 성립하는 거야. 그럼 범위가 빼기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니? (17번이야) a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0인데 해를 갖는데 2차 부등식 이게 해를 갖는데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0보다 큰 데가 해를 갖는데,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해를 갖는다라고 했지. 위에 넘어오는 부분이 무조건 있으니까. 그러면 a가 위로 볼록일 때 이렇게 넘어오면 된다라고 했지. 그럼 이때 조건은 뭐라고?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된다. 그러면 a가 0보다 큰 거는 추가적인 조건이고,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판별식 t를 써볼게. 4-a 제곱이 0보다 커. 맞지? 그러면 a 제곱 빼기 4는 0보다 작다.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 a가 되겠지. 근데 a가 0보다 작다의 범위가 들어와 있었어.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빼기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러면 답을 쓸 때는 빼기 2보다 작고 빼기 2보다 크고 0보다 작던가 a가 0보다 크던가. 오케이. 여기서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a가 0일 때는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이네. 3에서 2차 부등식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항상 성립는 a값을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 그럼 보자. 얘가 또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게,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대. 오케이? 그럼 이때 그걸 구하랬어. 그럼 이때에서 그럼 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자. 얘 그래프 어떻게 된지 뭐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뭐 이런 그래프겠지. 그리고 0이 어디고 3이 어딘지 모르겠지. 뭐 그냥 0이 여기고 그냥 3이 뭐 여기라고 찍어볼게. 뭐 아니 0이 0이고 3이 여길 수도 있겠지. 3이 0이고 0이 모르겠어. 근데 이 구간에서 얘식이 항상 0보다 작대.
그러면 0이 어디고 3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서 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걸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표에서 1등이 다른 반한테 졌어. 그러니까 너희 반 1등이 다른 반한테 졌어. 다른 반 뭐 10등한테 졌어. 그러면 아니 그 비교가 안 맞겠구나.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어떤 무리에 1등이 가서 졌어. 1등이 실패했어. 그러면 얘네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다 실패를 하겠지. 그거랑 같은 개념이야. 여기서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대. 0하고 3 이 범위에서 가장 최대값이 0보다 작아. 그럼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은 당연히 0보다 작겠지. 그거를 이제 쓸 거야. 그럼 0하고 3에서 최대값을 찾아주면 0, 2, 3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이겠지. 왜냐 최소값은 뭐 여기 어디 이 꼭지점일 테니까. 그러면 0 넣었을 때 a제곱 빼기 9지. 3 넣었을 때는 몇이니? 3 넣으면 몇이야? 9 더하기 3a 더하기 a제곱 빼기 9야. 맞아?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다 하면 되겠지. 그럼 얘 0보다 작다를 해보면 빼기 3은 이게 하나 나올 거고 a제곱 더하기 3a야. 그럼 얘는 이게 나오겠지. 지워질 거니까. 그럼 얘 공통범위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빼기 3a 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알겠니? 얘랑 얘 수직 이렇게 나타냈고 얘 수직선 이렇게 나타냈어. 공통범위는 여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부등식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까지 일단 확인 체크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